건축 빨래판. 안녕하십니까. 세건축협회장 박인수입니다. 오늘은 빨래판 8회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하는 거는 사실 지난번 빨래판에 좀 이어지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의무가입하는 대한건축사협회 정관을 좀 살펴보았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좀 문제라고 생각됐던 점들을 이야기를 나눴죠. 그래서 김윤수 소장님을 오늘 다시 이렇게 모시고 인사를 한번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김윤수 소장님과 함께 그때 다루었던 내용을 저희가 국토부에 질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질의를 했더니 그 대한건축사협회의 의견을 받아서 토스를 해주신 거죠. 다시 저희한테.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게 좋겠다 생각되어서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누는 내용은 두 가지 부류의 분들이 좀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의 협회를 주장하셨던 분들하고 들어와서 개혁하라고 하셨던 분들이 좀 저희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좀 한번 숙고해 주시면 좋겠다. 저희가 이제 국토부에 드렸던 질문은 전체적으로는 법률로 정한 이제 의무가입을 하는 협회의 운영과 또 비용 등은 공정하고 민주적이어야 하고, 그리고 가입하게 되는 건축사들은 평등한 권리와 책임을 가져야 한다. 또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첫 번째 질문이 12조의 추대 회원에 관한 것이었어요. 저희가 질문을 드렸던 건 추대 회원들의 회비를 면제한다면 그 권한과 책임도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추대 회원은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분들은 좀 되기 쉽고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좀 되기 어렵다면 이게 형평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질문이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주신 답변은 협회 추대 회원 제도는 정회원이 일정 자격 요건, 회원 자격 30년 70세 이상을 갖추면 해당 회원이 그간 협회와 건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월정 회비를 면제해주는 회원 예우 제도로서 회원 간에 차별하는 제도가 아님,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참고로 대한건축학회도 35년 이상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에 대해 회비를 면제하고, 의무가입 단체인 의사협회도 회원이 70세에 달하면 회비를 면제한다. 그리고 또 해당 회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제 그 추대 회원제들은 괜찮은 것이다라는 식의 답변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해 네, 알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은 뭐 회원 자격을 30년을 유지하고 70세 이상이 되신 분들에 대해서 뭐 그 공로를 인정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공감을 갈 수는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체만 가지고서는 그런데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일단은 사실 추대회원이 되는 조건은 30년과 70세 이상이 있고, 그 외에도 공로가 많은 정회원이라는 조항이 하나 더 있어서 사실 두 가지가 별개의 조건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사실 좀 궁금했었던 게, 그러면 추대회원이 지금 추대회원이 몇 명인지가 사실은 좀 궁금하기도 해요. 저도 궁금해지네요. 공로가 많으신 걸를 통해서 추대회원이 되신 분은 몇 분이나 되시고 30년을 납부를 해서 70세 이상이 돼서 되신 분은 몇 분이나 계신가. 사실 그 부분이 좀 궁금하기는 하고요. 그래서 그런 비율이 얼마이고 실제로 추대회원이 얼마나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사실은 조금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사실은 뭐 70세 이상이시고 30년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뭐 회비를 면제해 줄 수는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도 예를 들었듯이 건축학회나 의사협회 이렇게 예를 들어주셨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쭉 어떤 협회가 이렇게 오래됐다. 뭐 세건축사협회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기에서 쭉 가면서 또 어떻게 보면은 공헌을 많이 하신 분들이니까 거기에 대한 예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반감이 전혀 없는데, 이제 문제는 저는 이제 새로 법률에 의해서, 그러니까 제가 지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법률에 의해서 이제 가입을 하다 보니까 그럼 이 새로 가입하신 분들은 이제 추대 회원이 되는 기회가
뭐 젊었을 때 들어가시는 의무가입하시는 분들이야 뭐 별 차이가 안 나겠지만 예를 들면 이제 뭐 원로급 지금 의무가입을 해야 하니까 뭐 지금 70세 정도 되신 분이 하면은 그분은 100세 이렇게 되어야 추대 회원이 될 수 있는 어떤 물리적 요건이 된다면 이런 거는 좀 배려가 필요하지 않냐는 게 저희 질문의 요지였어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쭉 한협회로 가는 거라고 좀 다르지 않느냐. 이게 가다가 의무가입하는 걸로 바뀐 거니까 그러면 이 많은 인원이 이제 들어가야만 하는데 그럴 때 그럼 이쪽 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는 있느냐. 그 중에서 뭐 젊은 분들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건축계에 기여하고 공로가 네. 있었던 분들이 없지 않을 거로 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 대한 좀 세심한 배려 이런 답변을 기대했었는데 아무튼 1번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좀 답변이 좀 이렇게 포커스가 잘 맞지 않지 않았나 그냥 당위적인 얘기를 하신 것 아닌가 이런 판단을 했어요. 대부분 답변이 당위적인 이야기들을 하시죠. 그렇죠. 네, 사실 하시는 그렇죠. 분들이고 네. 그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도 하고요. 네네네. 근데 뭐 어떤 뭐 법이 바뀌면은 소급 적용이나 뭐 그 뒤에 뭐 따라 붙는 내용들이 있듯이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뭐 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대 회원을 뭐 30년 하고 70대 이상이신 분은 그냥 뭐 자동적으로 될 수 있는 어떤 조건이라면은 아니면 뭐 공로가 많은 정회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치. 그 부분도 사실은 어떤 조건으로 그치. 추대 회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가 사실은 좀 그렇죠. 뭐 있어야 예를 될것 들어서 같아요. 네. 공로를 인정하는 무슨 네. 위원회가 있거나 뭐 이렇게 저희가 성적 매기듯이 할 수는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위원회가 있다면 그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한다든지 뭐 그런 네.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군대 면제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군대 면제도 조건이 있듯이 뭐 월드컵에 나가고 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듯이 네. 공로라는 조건은 그렇죠. 이게 좀 네. 특수한 상황이에요. 이게 의무가입이 아니었다 의무가입이 되는 거니까 네. 거기에 맞는 저희가 조건들을 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저희 질문했던 거는 이제 대의원입니다. 저희 질문을 먼저 읽어드리면 지역건축사회에 속한 회원들은 대의원 선발 기준에서 제외하고 각 건축사회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지역 안배 없이 선발해야 된다는 게 저희 의견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지역협회는 의무가입이 아니기 때문이죠. 지역회는. 답변은 협회 총회의 구성원인 대의원은 정관지 14조에 따라 시도건축사회 회원 중에서 자천 타천된 정회원을 후보자로 하여 건축사회 의원총회에서 민주적 절차를 거쳐 선출하고 있답니다. 있음. 지역건축사회 회원 가입이 자율화됨에 따라 대의원 선출 시 지역건축사회 미가입 회원에 대하여도 건축사회에서 해당 회원 비율에 맞게 미가입 회원 중 대의원을 추천받아 선출할 예정임. 이렇게 그 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건축사회가 있다. 예를 들면 시도건축사회, 각 건축사회가 있으면 그 밑에 지역건축사회들도 있는데 여기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들도 추천을 받아서 이제 선발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 대의원 문제는 어떻게 보면 대한건축사협회에서 가장 중요한 의결기구인데 지금 저희가 이제 뭐 추정입니다만 뭐 제가 뭐 쉬어본 적이 없어서 14,000명 정도가 지금 기존 회원 또 5,000명 정도 최대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면 이 비례의 불균형이 그 의사 결정에서 좀 어떻게 보면 신규 회원들이 좀 배제되는 느낌 혹은 그런 경향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게 우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의무가입이 시작되니만큼 이걸 어떻게 좀 조정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요거에 대해서는 또 우리 김 소장님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은 대의원들이 다양하신 분들이 선출이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좀 중요할 그렇죠.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요. 네. 저도요. 근데 네. 그렇게 되려면은 일단은 뭐 지역협회 어떻게 보면은 그 지자체에 있는 지역협회죠. 지역협회들에서 그러니까 뭐 기존에는 추천을 받아서 하고 지역의 숫자를 나눠가지고 했었던 개념이라면은 일부 그 숫자를 좀 줄일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숫자를 줄이고 아예 그냥 시도회
있죠. 네네. 어떻게 보면 각 시와 도의 회에서 그 전체에서 그냥 뽑는 인원의 수를 좀 늘려서 그래서 좀 다양한 분들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구도.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 네. 그러니까 지금 지역 협회는 이제 일단 배제돼야 되는 대의원 선발에 있어서 그런 의미이신 거죠? 뭐 비슷합니다. 근데 뭐 그거를 완전히 배제를 할 수 있을지 어떨지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시도회에서 자천이나 추천을 다 받아서 그 안에서 어쨌든 의회나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은 각 시도의 총회를 통해 가지고 선발을 하는 개념이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은 제 생각에는 그 각 지역 협회들의 추천을 받아서 올 수도 있지만 그 숫자와 별개로 그냥 그 시도회에서 그냥 바로 이렇게 추천을 받거나 네. 하는 부분들의 숫자를 좀 늘리거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그 방식들을 가져가는 거가 좀 합당하지 않을까. 지금 답변에 보면은 건축사회라 그랬으니까 각 네. 건축사회, 그러니까 시도회가 되겠죠. 회원총회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선출하고 있음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그 각 건축사회가 지역 건축사회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좀 우려를 하는 중인데, 근데 말씀처럼 이렇게 그 선발하는 방법을,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렇게 지역과 그러니까 그 대한건축사협회 구조로도 보셔야 되겠지만 또 하나는 이렇게 새로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이 사람들의 의견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줄까에 대한 배려는 전혀 읽히지가 않아서 좀 그런 것들을 좀 부탁을 드리고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드리는 것이죠. 뭐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알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 저희 질문은 총회에 관한 질문이었는데요. 정관 중에 이제 소속 건축사회 회비 결정은 의무가입 건축사 입회비와 회비의 결정으로 변경되어야 함. 저희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 소속 건축사회의 회비 결정이라는 게 어디까지를 좀 얘기를 하는지 좀 불분명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답변이 왔는데 다행입니다. 근데 답변이 저희가 뭐 말씀드린 것처럼 시도 건축사회 운영을 위한 자체 월정 회비를 건축사회 회원총회에서 결정하는 거고 지역 건축사회 회비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뭐 저희가 바라는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원하는 대로인데 혹시 여기에도 남은 뭐 좀 쟁점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좀 뭐 그냥 문구상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네네. 시도 건축사회를 운영한 월정 회비를 회원총회에서 결정한다고 했고 사실은 당연히 회원총회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 맞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게 뭐 서울은 얼마고 경기도는 얼마고 뭐 이런 차이가 나지는 않는 상황이 그렇죠.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사실 뭐 당연한 이야기일 네, 것 같고 그렇죠. 의무가입을 하니까 네, 예를 들면 네. 부산에서 네. 의무가입을 하면은 100원이고 서울에서 하면 200원이다. 이런 게 좀 불합리하겠죠. 네, 그러니까 네. 지역마다 지역의 여건을 줄 수는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돈을 다 균등하게 하고 모아서 배분하는 방식으로 네, 그게 낫죠. 되어야 이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죠. 네. 저희도 뭐 마찬가지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원했던 답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질문했던 내용은 지역건축사회에 관한 내용인데요. 48조. 저희가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대한건축사협회는 의무가입하는 협회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와 다른 협회의 성격을 가져야 된다. 즉, 그러니까 의무가입하지 않던 협회와 의무가입하는 협회는 다른 협회라는 거죠. 이름은 같고 사람들은 같겠지만 왜냐하면 이제 법으로 그렇게 의무적으로 들어가니까 그 들어간 사람들이 이렇게 불평등한 혹은 기울어진 이런 운동장에서 일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때문에 법률에서도 그 정관을 국토부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하였죠. 근데 의무가입이 아닌 본협정관에서 지역건축사회는 삭제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저희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본회가 있고 각 건축사회가 있고 지역건축사회 이렇게 3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역건축사회는 의무가입이 아니니까요. 이걸 정관에 의무가입이 아닌 이 조직을 언급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 두고두고 계속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대한건축사협회라는 이름을 지역건축사회에서 쓸 수 있느냐에 관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어떻게 보면 의무가입하지 않고 또 어떻게 보면 진짜 자치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건 각 건축사회
에서 그냥 제어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요. 답변은 이렇게 왔어요. 지역건축사회는 의무가입이 아니지만 기존 회원들이 지역건축사회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어서 정관에서 지역건축사회 관련 기준을 삭제할 경우 협회의 지역건축사회에 대한 지도 및 관리감독 권한을 상실하게 되어 현재 설치 운영 중인 지역건축사회의 운영상 문제가 야기될 경우 개선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에 근본 정관 개정 시 지역건축사회 가입은 회원 자율적 판단에 따르도록 했고 정관 제48조의 2를 신설해서 협회의 건축사회 및 지역건축사회에 대한 지도 및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하였다.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거는 잘못된 내용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혹시 김 선생님 먼저 얘기해 주실래요? 아니면 제가? 제가 사실 꽤 궁금한 것들 중에 네. 보면은 뭐 실제 그 지역 건축사회들 네, 지역 건축사회. 거기서 어떤 운영 기준을 가지고 어떤 정관을 가지고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궁금한 부분이 많아요. 뭐 여러 네. 가지 실제 운영을 하는 거에 있어서 그 운영 기준들 자체가 타 지역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를 배제를 한다거나 법에도 없는 내용일 수도 있는 부분들 이렇게 뭐 감리를 못하게 한다거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사실 그게 가장 지역건축사의 문제고 어떻게 보면 협회의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감리 감독을 하겠다라는 건지 사실 구체적인 내용도 정관에서 그거를 구체적인 내용으로 다룰 부분은 아닐 수도 있지만 네. 그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솔직히 저는 좀 이게 이 조직 그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에서는 분명히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시도건축사회에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좀 전체적인 관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들어요. 그건 저도 비슷한데,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 정관에 나와 있을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각 시도 건축사회에서 네. 그걸 관리를 해야죠. 만약 문제가 있다면.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요. 이게 문제를 계속 그 지역건축사회가 이 정관 전체를 봤을 때 구조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정관에서 다루고는 있는데 의무가입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계속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김 소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여기 지역 건축사회의 문제가 야기될 경우 지역에서 그러면은 다루어야 된다 이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비용 다 비용 아니에요. 다루거나 아니면 여기 리소스가 쓰여야 되는 건데 그쪽에. 근데 이 대한건축사협회에 회비를 낸 사람들은 지역 건축사회를 이렇게 하는데 자기의 회비나 자기의 노력이 쓰이는 거를 원할까요? 근데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저 네. 지금 든 생각은 이게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그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데 가입을 하려면 돈을 내야 되거든요. 돈을 내야 되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지역협회. 그렇죠. 그것도 있고. 근데 그거는 이제 거둘 수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돈을 이제 자체적으로 우리가 뭐 100원씩 내라 뭐 이렇게 낼 수는 있겠지만 의무적인 건 아니니까. 근데 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네.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시도 건축사에 가입된 사람은 지역 건축사에 그냥 자동이 가입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네네네. 돈을 안 내도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돈을 안 내도 네, 되죠. 돈을 안 내고 그냥 자동 가입이 되고 권리를 그냥 가지면 되는 상황인데 사실 이거를 못하는 거는 기존에 많은 돈을 내고 그 가입을 하거나 그런 분들의 어떤 상황들 때문이 아닐까라는 거. 근데 그거를 해체를 하지를 못하겠다라는 건 거죠. 네. 그 감리 감독을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이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그거를 하겠다라는 태도가 아닌가.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일단은 그 지역 건축사회를 정관에 그러니까 실체하는 조직을 없앨 수는 없겠죠. 사람들이 모여 있고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거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의무 가입하는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이 지역 건축사회에 대한 이 관리나 감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느냐. 실제로 의무 가입도 아닌데 그건 알아서 하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이거는 좀 별도의 얘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좀 드린 말씀은 이게 저희 리소스를 그쪽에 쓰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그건 알아서 하는 거지. 잘못되면 건축사들에 관한 징계 규정이나 윤리 규정으로 가면 되는 것이지. 맞습니다. 그거를 뭐
여기 대한건축사협회에서 관리나 지도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의무가입이 아닌 조직인데 그런 말씀은 다시 한번 꼭 드립니다. 그러니까 답변 주신 게 저희가 그 질문한 거하고 좀 다르게 온 것 같습니다. 이거. 그렇죠. 여기서 취지는 지역 건축사회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그거를 본협에서 관리를 하겠다. 하는 게 지금 정관의 의도예요. 정관의 의도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역 건축사 협회는 협회의 소속 단체가 아니라고 아니 의무 가입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협회 소속으로 두시려면 의무 가입하는 협회와 다른 협회가 또 있어서 거기 소속이 되면 모르겠지만 이 의무 가입을 하지 않는데 그 정관에 있고 그 소속처럼 다룬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소속처럼 다루고 그리고 뭐 소속인 것처럼 해서 어떤 권리라든가 지역에서 가져가는 부분들 또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죠. 뭐 지정 감리를 하는데 어떤 건축 사회 소속 분들만 할 수 있다라든가 어떤 시도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이게 본협이 아니고 건축 사회의 소속이 아닌데 실제로는 이 정관에 의해서 그게 훨씬 더 가능해져 버렸거든요. 어떻게 보면 의무가입이 되는 협회의 소속이 아닌데 지금 여기 있는 어떤 그 문구도 지역 건축사회라는 거를 정관에 넣은 걸로 인해 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면제부나 큰 혜택이 되는 생기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여전히 빼야 된다. 이게 제일 저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국토부에서도 승인은 해주셨지만 그렇지 않느냐. 이게 의무 가입하는 조직이 아닌데 그거에 대해서 본협에서 이 정관으로 제어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좀 다시 한번 수고 바랍니다. 다음 질문 또 넘어갈게요. 저희가 이제 회비 미납의 징계에 관한 건데 회비 미납이 되어서 징계를 하는 거 자체를 저희가 이렇게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저희 질문은 미납 시 미납 회비의 20%를 내라고 한 거. 미납 기간의 비용들을 다 내어야 다시 권리를 갖게 된다는 거. 너무 강제적이지 않느냐. 따라서 모든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된다. 이런 저희가 질문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취지냐면 저희의 아이디어는 그러니까 회비를 안 내게 되면 그 건축사 업무 자체가 제한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안 내는 기간 동안은 제한이 되어 있다가 회비를 다시 내면 그럼 또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그게 딱딱 그렇게 칼같이 끊어지긴 좀 어려우니 유예 기간이 조금씩 붙고 뭐 약간의 할증이나 가산금이 또 붙고 뭐 이 정도 상식선에서 이루어진다면 모르겠지만 너무 크지 않냐. 이런 것이 저희 지난번 얘기했던 거고 그래서 이 질의를 드렸던 것이었는데 답변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답변은 회원이 월정 회비를 24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 종전 정관에서는 회원 제명을 하였으나 협회 의무가입에 따라 제명될 경우 건축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제명될 경우 제명을 삭제하고 회원 권리 및 회원 권리 정지 및 가산금제로 완화한 것임. 저희 말이 제가 좀 이상합니다. 참고로 의무가입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 변리사회, 한국감정평가사회 등 다수의 단체에서도 회비미납 시 연체료, 가산금을 부과하고 있어. 그러니까 뭐 당연히 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뒤쪽 말들은 있을 수 있었는데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관한 문제겠죠. 그리고 어떻게 그걸 받고 있느냐. 뭐 이거는 저는 그런 쪽으로 얘기하면 좀 내용이 간단해질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앞에 저는 그 설명에서 제가 좀 강조해드리고 싶은 건 종전 정관에서는 회원 제명을 했다 합니다. 근데 협회 의무가입에 따라 제명될 경우 건축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제명을 삭제하고 회원 권리정지 및 가산금제로 완화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월정회비를 미납해도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제명이 아니고 업무를 할 수 있으면 이거 안 내고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런 부분이 악용을 하거나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좀 발생을 할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어쨌든 회원 가입을 하고 그 다음부터 계속 회비를 미납하게 되면은 한다 하더라도 제명은 아니기 때문에 업무는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은
회비를 계속 안 내고 있다가 난 건축사 업무 이제 사무실 그만할래 해가지고 탈퇴를 해버려도 추가적으로 그 회비를 다시 받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 아니겠죠. 예,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불이익을 당한다는 게 추대 회원이 되거나 뭐 그런 것들 이제 회비를 계속 안 냈기 때문에 그런 건 있겠지만 의무가입을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24개월 이상 미납한 그러니까 뭐 그냥 그 다음부터 계속 안 내버리면 월정 회비를 그래도 건축사 업무를 계속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회원 권리 정지라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회원 권리 정지가라는 부분이 그 힘을 가지려면은 회원 권리를 통해 가지고 얻으러 갈 게 월회비 내는 것보다는 많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당연히 그렇죠. 예. 근데 회원의 권리를 통해 가지고 가져가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저도 건축사 협회 회원이었었던 사람으로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이거는 우리 봐주시는 네. 분들도 제가 진짜 극악하게 예를 한번 들어보면 극악하게?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걸 보면 아니 가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입비를 내고 가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다음부터 안 내는 거야 월회비를. 그럼 그걸로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서 제명은 못 시키고 제명은 못 시키고 회원 권리를 쓰지 않겠다 나는. 그러면은 그 맨 처음에 그 200여만 원 지금 내라는 네. 그거 내고 나면 그 다음부터 그냥 쭉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게 의무가입을 하는 건 이게 아니고 협회와 좀 더 끈끈한 그 관계가 있고 거기서 계속 어떤 그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도 뭘 하고 서로 이렇게 해서 좋은 건축, 좋은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어 가자는 게 취지가 아닐까 싶은데. 사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그 사실 이제는 의무 가입이 됐고 네. 한 뭐 5천 분 정도 이상이 추가로 가입을 해야 되고 네네. 사실 그거에 대한 비용 그거에 따라서 받아야 되는 입회비도 굉장할 거거든요. 굉장하죠. 네. 그 비용을 가지고서 회원의 권리라고 할 수 있는 부분, 회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것들을 확실하게 눈에 보이게끔 뭔가를 줄 수 있는 노력과 뭔가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당연합니다.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어떤 분이 농담처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뭐 매달 건축사 협회지가 오니까 그냥 비싼 잡지 하나 본다고 생각하고서 돈을 낸다고 회비를. 네. 근데 그 부분도 사실 굉장히 잡지를 매달 만든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그럼요, 일이시긴 그럼요. 하지만 네, 그럼요. 좀 더 회원들에게 줄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이득을 매달 줄 수 있다면은 돈을 내는 게 아깝지 않겠죠. 돈을 내겠죠 네. 서로. 그럼 그런 것들을 좀 더 회원이면은 뭐를 해준다라든가 그렇게 얘기하는 네. 게. 근데 물론 그걸 이제 정관에서 다 얘기하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지금 당장. 뭐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계획들이 마련되어야 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답변으로 주신 이거는 좀 이상하지 않냐. 의무가입을 하는데 제명을 시키진 않아요. 이거 돈을 안 내. 그러니까 오히려 미납 시 미납회비의 20%를 내도록 하는 거 그거는 유효한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명되진 않기 때문에 이건 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미납회비 20%를 내고 들어와라 이런 거보다는 돈을 안 내면 당연히 그 정지가 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한 가지 이 얘기는 해야 되지 않나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시 협회에서 최근에 한 2년 이상 미납하신 분들을 그 싹 제명을 하셨어요. 네. 사실 여기 의무가입 전에 그런 제명이 있었고 그 이유가 사실 여기 있는 거의 내용입니다. 뭐냐 하면은 지금 제명을 안 하면은 그분들은 다시 20%를 추가로 더 내야 되니 제명을 할 테니 다시 들어와. 다시 200만 원 내고 다시 가입을 하는 게 더 이득이니 그렇게 해준다라고 해서 어쨌든 선처를 해주신다고 해서 그렇게 선처를 해주셔서 제명을 시키셨거든요. 네. 근데 이게 반대로 좀 악용을 한다라고 그러면은 제명 하고 제명이 아니라 탈퇴를 할 수도 있잖아요. 탈퇴를 하면 건축 사업을 못 하겠죠. 탈퇴를 하고 재가입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건축 사업을 내가 포기한다. 아니요. 탈퇴를 일단은 하고 음, 다시 재가입을 하게 되면은 음. 탈퇴했었을 때 앞에 있었던 남아있는 돈을 받을 근거가 있는지 그런 건 없겠죠. 사실은 좀 애매하거든요. 탈퇴를 네. 한다고 돌려줄 것 같진 않습니다. 아니요, 탈퇴를 하고 그 사람이 다시 재가입을 했을 경우에 네. 입회비를 다시 내야 되느냐? 다시 냈을 경우에 반대로 얘기했을 때 탈퇴 전에 회비가 훨씬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악질적인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알겠습니다. 상황도 발생을 할 수 있어서 사실 이게 그냥 깔끔하게 하려면은 뭐 2년 이상 뭐 하고 안 하면은 제명하고 다시 들어오게 다시 하고, 들어오게 하거나 네. 하는 게 지금 더 오히려 명확하지 않을까요?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서울건축사협회에서 그런저런 상황 때문에 네네. 제명시켰다는 게 네네. 오히려 깔끔한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근데 제명되신 분들은 기분이 좀 나쁘셨을 거예요. 나쁘죠. 나빴겠죠. 네. 저도 제명됐어요. 전 옛날에 제명됐습니다. 이게 뭐 저는 궁금한 게 제가 편집해 제명이 주시겠죠. 됐는데 거기 명단에 이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네. 그다음 이제 질문했던 건 징계사항의 고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질의는 뭐냐면 징계되어 건축사 업무가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궁금한 게 건축사 중에 몇 명이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느냐 그런 통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도대체 얼마나 왜 또 징계를 받았으며 그리고 또 더 하나는 이제 저희가 지금 이번에 확실히 알게 된 전체 회원 수 자체가 부정확하다. 그때 지금 저희가 전해 들은 바로는 사망자 파악이 안 된다. 그 사망자 파악이 안 될 뿐 아니라 또 이제 뭐 폐업을 하셨거나 아니면 좀 쉬고 계시거나 뭐 이러신 분들도 이거 다 파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면허만 걸어 놓은 거 아니냐. 뭐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좀 파악이 좀 정확히 되어서 지금 현재 그 인원수를 알려주시고 있는 거로는 그 안에 그러니까 이제 새로 시작하는 어떻게 보면 의무가입해서 대한건축사협회가 다시 시작하는 거라고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전체 명단을 한번 여러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게 해서 좀 그 분포를 정확하게 좀 확인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 저희 회원들에 대한 뭐 예를 들면 그 정확한 통계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지금 건축사에 대한 연구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그 건축사지에 제공되는 자료로서는 건축사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몇 명이다, 지역별로 몇 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사람들의 형편이 어떠한지 이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 건지 또 앞으로의 가능성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전혀 알 수도 없고 예를 들면 뭐 인적 사항 같은 거 기본적인 게 뭐 학력이라든지 아니면 경력이라든지 또 뭐 이분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 건축사들을 잘 알아야 그에 맞는 이 지원 정책도 만들고 또 뭐 실제로 뭐 금전적 지원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을 텐데 현재와 같은 구도 하에서는 이게 지금 뭐 어떻게 지원해야 머리를 쓸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름 머릿수를 정확하게 한번 보시고 그러니까 그게 뭐 분기면 분기마다 그 시점에서 한 번씩 이렇게 계속 체크를 해 나간다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구성원들의 어떤 여건과 조건을 일일이 좀 살피는 그런 게 되어 이게 전 참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축사를 구체적으로 지원을 못 해요, 실제로. 그래서 징계사항의 고지라 아무튼 인원수와 분포를 정확히 알려줘라 이렇게 했고 그랬더니 답변이 온 걸 또 읽어드리면 협회 회원의 권리 정지 시 정관제 9조 제1항에서 정한 회원으로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정지되는 것이지 회원 자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님. 아울러 건축사법에 의한 징계인 건축사 업무 정지와 달리 회원 권리 정지되었다 하여서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내용이 다 회원 권리가 정지되었다고 해서 건축 사업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협회 회원 수는 매월 건축사지 등에 공개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지난번에 저희 한건협에 만든다고 해가지고 그 건축사지에서 인원수 왔다 갔다 한 거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 숫자가 틀리기 시작하면 사실 신뢰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 명단이 정확하게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이게 맞다라고 계속 그렇게 요즘 계속 그렇게 이게 맞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어떻게 이해 저희가 하느냐는 거죠. 그걸 스스로 이게 맞음을 이렇게 좀 증명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만 회원 명단은 개인정보보호관계 법령에 따라 회원 개인 등의 동의 없이는 공개할 수 없다. 이게 참 맞는 키 같은 건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각 그 구에 이제 등록하셨던 사업자 등록을 하신 그 등록하신 건축사분들은 인터넷에서 다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정보보호관계 법령에 따라서 예를 들면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을 또 공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 김 소장님 같은 경우는 뭐 익명을 쓸 수도 있고 성별 남녀 쓸 수 있고 주민등록번호 가릴 수 있고 그래서 이분에 대한 어떤 그 사항을 쭉 하면 그게 이분인지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건축사들을 파악하고 이분들에 대한 적절한 어떤 상태에 따른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건축 정책을 어떻게 피자든지 뭐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건데 이런 자료가 지금 이런 이유로 이게 가려져야 될 자료인지 그래서 이런 지금 징계사항의 고지라든지 이제 회원에 관한 정보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우리 김 소장님 이 답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아무튼 정확한 좀 정보를 공유하자. 네, 그렇죠. 네, 뭔가 기본의 통계에서부터 시작을 해야지. 그렇죠. 건축사 협회 건축사들이 어떤 환경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 의무가입이 되면서 제일 처음에 해야 된 거는 통계를 정확하게 만들고 그 통계에 대한 어떤 방향성들을 좀 정리해 나가는 게 그렇죠. 의무가입이 됐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의무가입이 되었기 때문에 혹시 아픈 통계 자료가 있을 수 있어요. 좀 이렇게 보여주기에 민망한 자료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투명하게 다 공개되어야 문제를 진단할 수 있고 저희는 제가 어디서도 그 얘기를 좀 했는데 같은 어항에 있는 물고기들이에요. 모두 먹이도 다르고 사는 위치도 다르고 행태도 다르지만 하지만 어항이 하나라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얘는 이 먹이를 먹는구나. 쟤는 저 먹이를 먹는구나. 쟤는 노란색 빠르구나. 얘는 뭐 빨간색 느리구나. 뭐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해야만 그 어항 속에서 같이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게 지금 꼭 자랑스러운 자료뿐 아니라 좀 자랑스럽지 못한 자료라도 공개가 되고 실상이 드러나야만 그 다음에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이런 몇 명이 있고 어디에 몇 명이 있고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발전할 수 없어요. 아무튼 의무가입이 되었으니만큼 이젠 뭐 창피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 다 저희 어항 안의 이야기입니다. 다 같이 창피한 거고 다 같이 공동 연대를 해야만 하는 것이니까 좀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까지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저희는 좀 답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총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지금 법률로 정한 의무가입을 저희가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그러니까 대한건축사협회가 그동안 원래 이제 의무가입이었으나 아니었다가 다시 의무가입이 되는 과정이다 보니 그 사이에 정관의 변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뭐 굳이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새로 시작하는 그 협회라면 지금 새로 들어가실 분들과 또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그 운영하고 비용, 그 다음에 그 관련된 내용들이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릴 수 없다. 그리고 가입하게 되는 건축사들은 특별히 이분들에 대한 평등한 권리와 책임을 보장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제 의무 가입을 하는 분들이니까 기존에 계신 분들하고 차별화되면 되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달라지면 안 된다. 그리고 특별히 의사결정 과정에 이분들이 들어와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 의무 가입을 할 때 그쪽 그 이제 의무 가입을 하자라고 말씀하셨던 분들의 주된 논리가 두 가지였거든요. 하나의 협회여야 된다. 그래서 목소리를 같이 내야 된다. 들어와서 개혁해라.
근데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싶다는 거죠. 근데 하나의 목소리를 내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적이고 공평하고 그래야 하나의 목소리가 나가겠죠. 들어와서 개혁해라. 그럼 개혁할 수 있는 자리에 가야 되겠죠. 거리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네. 뭐 저희들이 뭐 바쁜 사람들끼리. 그런 측면에서 이 정관을 본다면 아직도 조금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다행히 지금 의무 가입을 할 수 있게 내년 8월까지니까 국토부와 대한건축사협회에서는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새겨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전하는 걸로 오늘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네. 혹시 의견이나 추가적인 말씀이나 뭐 이렇게 그냥 어차피 의무 가입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은. 그러니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지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아니요, 특별히 없습니다. 지난번 네. 우리 빨래판에서 반론이 있으면 좋겠다 그랬고 네네. 반론이 있다면 그때 김윤수 선생이 다시 나와 주셨으면 좋겠다고. 저 또 하나요? 그래서 제가 똑같은 입을 똑같은 옷을 또 입고 나올까요? 세 번째로. 답변을 네. 주셔서 저희가 그 답변을 읽고서는 조금 네. 너무 이게 그냥 형식적이다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물론 답이 된 내용도 있지만 저희가 질문을 했던 요지가 의무가입된 협회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좀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가 지적 내지는 의견을 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 빨래판